박지원 전 원장 예, 실장 예. 지금 오늘 뭐 영장실질심사 받은 다음에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 같은데 결과가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작심 성명을 냈단 말이죠. 성명을 했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예.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뀐 게 있냐. 그러니까 그 전에 조사 결과 내용하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새로운 이번에 지금 그러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다시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 법적 처벌을 하려고 지금 정부 네. 구속영장 청구하고 피의자로 전환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조사했던 그 조사 내용과 네. 지금의 해경, 바뀐 해경이 조사하는 내용이 특별히 다른 거 얘기해봐라. 근거를 얘기해 보라는 다른 거잖아요. 근거나 다른 정황이나 상황이 있냐? 없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었는데요? 뭐 지난번에 한번 뭐 갖고 나왔지? 그 뭐야? 한자 조끼, 예. 그 구명조끼. 그것도 아니라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 그거 구명조끼 하나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어요, 뭐가? 그럼 그 구명조끼 하나가 발견됐으니까 이 사람이 월북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상황과 전혀 다르게 그때 알지 못했거나 밝혀지지 않았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증거물이 나와서 그 당시의 결론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네. 그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해경 입장을 바꾼 거잖아요. 손바닥 뒤집듯이. 정권 바뀐 다음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네. 증거, 똑같은 역에 대해서 그냥 결과만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최종 책임자다. 네. 그 나를 부르라는 거잖아. 그러면 나한테 책임을 물으라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 예. 자기들은 본대로 분석한 대로 보고했을 뿐이고 최종 책임 자기한테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전 정부를 향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수사나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냥 특별히 뭔 변화,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라든지 어떤 증거의 변화라든지 이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전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전 정부 뭐 망신 주기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형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불만을 표시한 거죠. 네. 본인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시잖아.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서욱 전 장관하고 뭐 김홍희 전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뭐 구속됐다가 이제 풀려나기도 했어요. 적부심으로 다 풀려났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 꾸준히 끝까지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네. 이 수사도 계속 가고 있죠. 있는 상황인데 참 끈질기다고 해야 되나요? 참 여기에 정말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정권? 제가 볼 때는 올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네. 제 생각이에요. 지지층 그것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죠. 코어 핵심 지지층. 핵심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고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중도로 확장 어렵다고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코어에 있는 핵심 지지층은 지금 이런 행동을 좋아하고 박수 쳐줄 분들이에요. 속 시원하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전 정부 공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엄청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분들 그게 이제 보통 20% 후반대 30% 초반대 그 지지율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정도의 코어 지지층만 믿고 간다. 왜? 중도 확장성이 없어요. 대통령 자체가. 중도 확장하려면은 뭐 야당 대표도 만나야 그렇죠. 되고 협치도 해야 되고.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자기가 당근을 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해임도 시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1도 없는 거야. 없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 그럼 나는 뭐 좋아. 5년은 마이웨이인가요? 그러니까 뭐 5년은 보장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지 본인은. 더 이상 선거도 없어. 선거도 없고. 네. 뭐 나는 그냥 5년 동안 이 사람들 지지 믿고 나는 내 자리 지키면서 5년 대통령 하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럼 그렇게 국민들 생각해요. 너무 불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행하죠. 되면 경제도 그렇고 아니 이렇게 사회가 수사만 하고 압수수색만 하고
이것만 계속 하다 그것만 보면 하는 거지. 자기 잘하는 거잖아요. 5년 미래 성장 없어요. 그건 없는 거 아니에요. 기대 안 해. 기대 기대하세요? 아니 기대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것 제리는 같은데. 제리는 기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톰과 제리가 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부분에서 한 네, 마음이네. 한 마음이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대는 안 하고요. 지금 있는 상황을 망가뜨리지 않고 네. 현상 유지나 잘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현상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네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음. 이 전문가들 이 평론가들 얘기학을 들어보면 총선 앞두고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거는 어떻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심이 이 정도면은 사실 당에서 부글부글 해야 되는데 그래야죠. 근데 안 끓잖아. 안 끓고 심지어는 한동훈이 당 대표 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뭐 이해를 못 갤럽 하겠어요. 조사 보니까 네, 지지율에서도 1% 올랐다며. 2위를 어쨌든 10%두 자리가 됐다라고 그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한동훈 거죠? 예, 예. 예, 한동훈 장관이 그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음,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님 대표 나오시기를, 국민의힘 정치하면서. 대표로 나오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요. 대표가 될지 뭐 정치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민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대통령실까지 민심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올라가더라도 그게 제대로 전달 안 되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게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불행한 일이니까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국민의힘이요? 왜 그냥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어쨌든 공천 받으려고 뭐 그런 그렇겠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러다가 공천 받는다고 되겠어요. 물론 뭐 그 TK, PK는 네. 가능성이 있겠지. 서울 지역은 수도권 서울 지역도 포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몇 군데 빼고 네. 서초 뭐 강남 이런 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강세 지역 빼고는 지금 보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민심을 좀 반영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지금 수도권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 의원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씩 다른 목소리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조영원 원내대표도 글쎄요 조금 대통령실 찾아가 대통령 만났다고는 하지만 뭐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보도 나왔어요. 그럼 만난 거예요. 네, 확인 부인도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네. 만난 상황에서 이런 민심을 좀 전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안 했을 것 같은데. 안 했을 거다 아예. 왜냐면 괜히 얘기했다가 혼날까 봐. 그래요? 저희는 저희 사이에서는 그냥 다 얘기하잖아요. 더해줘. 박종호 저를 만만하게 봅니다. 여러분, 박종호 기자는요 저한테 할 말 다 합니다. 뭐 할말다 고개 하죠. 뻣뻣이 드시고요. 네. 눈 똑바로 쳐다보고 저한테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이게 서로 얘기하면서 예, 맞춰가야 맞습니다.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차기 이 대표 네, 누가 차기 될지 대표. 이게 이제 5, 6월에서 2, 3월로 땡겨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몇 달 별로 안 남았어요. 2, 몇 달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룰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90% 올린다지 않습니까? 당원들을. 당원 90, 예. 민심 민심 여론조사가 1, 10%. 예. 지금 70대 30이잖아요. 아 이러다가 진짜 99대 1로 바꾸는 그럴 거 수도 아니겠어요? 있어요. 99대. 뭐 그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유승민 대표 전 대표가 대표되는 걸 막아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안 좋은 거다. 선택이다. 결국엔. 당연하죠. 그건 제가 볼 때는요. 네.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은 다 알 거예요. 아, 그걸 모르지 않아. 자, 그래요? 예를 들면 반대로 한동훈 장관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대표로 네, 차출론이. 한동훈 장관이 대표되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국민의힘 총선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될까요? 국민 밉상 중에 한 분이세요.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리면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그렇게 바로 보이죠. 따라오는 거니까. 그리고 한동훈 도움이 안될수 장관이 있다. 뭐 진짜 뭐 종편에서는 막 인기 많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밉상이래. 그냥 말투가 싫대요. 아, 말하는 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뭐지 국회 나와서도 막 지름답 과정에서 정치인처럼 막 얘기하고 무시하고 네. 막 이런 태도 있잖아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본인은 막 그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취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댓글에 저를 막 응원하시잖아요. 네. 저는 안 취합니다. 안 취해. 좋아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취한 거 아닌가요? 다릅니다. 중독된 거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지금 뭐 구체적으로 네. 이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뭐 장관들 중에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그다음에 권영세 장관은 못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용산 지역구 예, 예, 장관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거론이 네. 됐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뭐 김기현 전 원내대표 본인은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일부에서 안철수 의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굉장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뭐죠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윤 대통령과 약간 좀 결이 다른 다르죠. 이상민 장관 빨리 물러나야 왜냐하면 된다. 이번 이제 대표는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네. 친윤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친윤이 만약 안 되면 네. 권성동 장재원 어렵잖아요. 그럼 대리인을 내세우겠지. 아하.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간다. 네, 그렇게 그러면은 과연 친윤계 대표가 등장할 것인가, 나올 것이냐? 그럴 가능성 지금까지 높다고 봐요. 저는. 거죠. 네, 높아 근데 보여요. 그게 국민의힘에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전혀 것이다. 도움이 안 되죠. 총선에서 아. 득표율을 그러면은- 올리는 데는. 교수님은 친윤 대표 응원하시겠네요. 저는 그래서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 그럼요. 응원합니다. 한동훈 장관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오. 진심으로 한동훈 장관님 꼭 대표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입되시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제가요? 총선 때? 안 갑니다. 영입을 하셔도 저는 안 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는데요. 한동훈 장관님 혹시 대표 되시더라도 저를 영입한다 저는 네. 가지 않겠습니다. 네. 음. 국민의힘 안 간다고 오늘 안 갑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뭐 2000 제가 명확하게 2022년 12월 2일에 예, 저는 가지 않습니다. 불러주시다는데 왜 물어봐 그러면? 물어봤어요 그냥 뭐라고 하나. 자, 지금 또 속보 들어온 게 예. 검찰이 네. 조국 전 장관에게 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구형을 했어요. 자녀 입시 비리와 뭐 감찰 무마 이런 혐의로 기소된 네. 조 전 장관 징역 5년 구형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들어온 게 정경심 전 교수 예.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게 네, 됐습니다. 네, 맞아요. 연장이 안 됐어요. 안 됐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음. 검찰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결정들을 놓고 보면은 음. 김건희 수사는 왜 아직까지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공소시효 끝나는 거 아니냐,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그렇게 것들이 얘기하고 있죠. 비교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당연히 비교가 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 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이러다가 공소시효 지나고 나면 아예 이제 처벌도 못 하게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정권 법적으로는.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다음에 민주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처벌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려면 공정하게 하든지 양측을 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이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 네. 이분들 관련된 수사는 그냥 얼마나 박차를 가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뉴스가 나와. 이런 식의 수사 관행이, 이런 수사 태도가 과연 공정한가, 국민들은 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대선에서 승리한 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사가 무디고 또는 무혐의하거나 불송치하고 대선에서 진 후보에 대해서는 온갖 주변에 있는 사람 다 털어가지고 네. 그걸 문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몰고 가고 결과도 뭐 직접적인 증거도 아무것도 없는데 현재까지는 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마찬가지야. 그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가혹하게,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잠깐 풀어주는 거 뭐라 그러지? 치료받고 그 형 집행정지. 네, 형 집행정지.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지금 비교가 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형 집행정이 돼가 집에 계세요. 그렇네요.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으십니까? 근데 정경심 교수는 그럼 상태로 보면 네. 나이야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많으시지만 고령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유를 들어서. 건강 상태로 보면 과연 정경심 교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은 거냐, 그러면 수영 생활할 만큼 그런 의문이 있지 그걸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낙상을 자꾸 한다잖아요. 낙상을 네. 4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정경심 전 교수가 검찰에 지금 재심의를 네, 요청을 했어요. 다시. 한 상황인데 검찰이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제 말은 최소한 형평성이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 볼 때 그래 네. 형평성이 있네라고 생각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친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는 너무 네. 너그럽고 병 그렇게 조금 아프신데 집에서 좀 있다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네. 반대로 친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쪽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잣대가 똑같지 않잖아요. 네. 지금 아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왔죠. 이 사실은 이 선거 과정에서도 김건희 이제 경력, 허위 학력 네.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고, 이번에도 국민대에서 제대로 된
이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학계에서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랬죠. 나왔는데도 이것도 그냥 뭐 아무 반응도 안 음. 보이고 그냥 유아무야 또 되고 있는 분위기고 검찰 수사도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고 예. 참 이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이게 맞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음. 그냥 이런 비판 여론을 그냥 뭉개면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인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이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아예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이 웨이. 네, 나는 내 마이웨이. 길을 간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균형을 잡아주고 비판하고 강하게 음.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세력이 바로 국회잖아요. 그렇죠. 입법부. 근데 민주당이 다시 또 민주당에 돌아가면 민주당이 제대로 못해.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민주당이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풍 얘기하는데 그놈의 역풍은 언제 부냐고. 분 적이 없어요. 역풍이. 역풍이 어디서 부냐면 제대로 안 한다고 불어. 뭘 해서 역풍을 맞는 게 아니라 안 해서 역풍을 안에서 맞아요. 역풍을 맞는다. 그 욕 먹고 맨날 그러잖아요. 지지자들이 막 반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일을 하거나 욕을 먹으면 그래도 후회라도 없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욕 먹으면 그 뭐 하는 짓입니까? 네.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보고 있으면. 아유.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유족들의 그 울부짖음이 선명하게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그런 목소리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에 제대로 된 책임지는 모습이나 조치가 안 나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도 예. 아직 국정조사 시작도 못했고 시작도 못해. 예산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러다가 12월 말까지만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45일 다 지나요. 1월 7일까지 일주일 그러니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뭐랄까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 뭐랄까요. 뭐 좋은 모습 보인다고 뭐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어요. 합의 정신 어쩌고 저쩌고. 네. 아니 합의를 하는 것이 국민의 뜻에 맞는 건지를 고민해봐야 돼.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고민하고 네. 그 국민의 이익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합의를 한다고 해서 끌려다니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원하는 전략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네. 제대로 조사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합의해 줍니까? 그게 할 일입니까? 아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는지 이게 합의 협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협치 합의를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할 생각 1도 없어. 협치도 안 해. 뭐 집들이 불렀어요? 안 불렀잖아요. 근데 무슨 야당이 돼가지고 네네. 여당의 협치를 합니까? 아니 무슨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맨날 뺨 맞고 다니면서 이런 거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무시당하고 그런데 네. 가서 협치하자고 그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맨날 때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무시하고 네. 국회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기 가서 제발 우리하고 만나주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제 말은. 네, 답답한 마음에 저희가 방송을 좀 이어갔는데요. 예.